끔찍한 재난이 터졌을 때 우리는 보통 비난할 대상을 찾곤 하죠. 누군가 실수를 했겠지. 나쁜 결정을 내린 사람이 있을 거야. 이렇게요. 근데 만약에 재난의 진짜 원인이 어떤 악한 개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매일같이 일하는 바로 그 조직 자체에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재난의 진짜 얼굴, 그러니까 조직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실패를 만들어내는지 그 어두운 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특히 재난관리론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열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마치 탐정처럼 사건을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모두가 아는 재난의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에서 시작해서요. 점점 더 깊이 파고 들어가 일탈의 정상화라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낼 거예요. 그리고 이 단서를 가지고 조직의 어두운 면을 분석하고 이걸 또 다른 사례에도 적용해 본 뒤에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을지 그 해법까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의 첫 번째 이야기.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죠. 바로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참사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아주 전형적인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뭘 놓치고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순간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발사 바로 전날 밤이었죠. 엔지니어들은 정말 필사적으로 경고했어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로켓의 핵심 부품인 고무 오링이 얼어붙어 재기능을 못할 겁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경고는 결국 묵살됐고 바로 다음 날 챌린저호는 7명의 승무원을 태운 채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억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이해하기 쉽죠. 양심적인 전문가 대 무모한 관리자, 선과 악의 대결 구도. 하지만 만약에 이 간단한 구도가 오히려 진실을 가리는 연막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이 비극의 진짜 원인이 훨씬 더 교묘하고 어쩌면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숨어 있다면요. 자, 바로 여기가 이야기의 전환점입니다. 사회학자 다이앤 본이라는 분이 이 사건을 무려 10년 동안 파헤치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비윤리적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면? 바로 이 질문이 우리가 재난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그녀가 10년이라는 긴 연구 끝에 내놓은 답은 바로 일탈의 정상화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영어로는 Normalization of Deviance라고 하죠. 이 용어는 재난관리나 조직 이론을 공부하신다면 정말이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이 정의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일탈의 정상화란 게 뭐냐면요. 조직이 점차적으로 낮은 기준을 받아들이면서 위험 신호를 그냥 무시하게 되는 그런 사회적인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거 문제인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새 뭐 원래 그런 거지.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수용 가능한 위험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파국적인 실패는 거의 필연적인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과정은 보통 이런 3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오링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이전 발사들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둘째, 이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엔지니어와 관리자들은 이 문제를 심각한 결함이 아니라 수용 가능한 위험으로 다시 정의해버려요. 셋째, 이렇게 낮아진 기준이 새로운 정상이 되면서 더 이상 누구도 이걸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는 문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결국 하나하나 뜯어보면 합리적으로 보였던 그 작은 결정들이 모여서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위험에는 아예 눈을 감아버리는 거대한 문화를 만들어낸 셈이죠. 자, 이제 다이앤 본의 이론을 좀 더 큰 그림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일상적인 조직 생활 자체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실패를 만들어내는지 설명하는 하나의 분석 틀을 제시했거든요. 다이앤 본은 실패가 3가지 힘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다고 봤어요. 그 첫 번째 힘이 바로 환경입니다. 두 번째는 조직 그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개인의 인지입니다. 자, 이 3가지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환경. 당시 나사는 정말 치열한 예산 경쟁과 정치적인 압박이라는 외부 환경에 처해 있었죠. 다음은 조직. 나사는 정보가 부서별로 꽉 막혀있는 소위 구조적 비밀주의 특성이 아주 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지. 이런 환경과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과거의 성공 경험이라는 아주 제한된 틀 안에서만 문제를 바라보고 결정을 내렸던 거죠.
결국 이 세 가지 힘이 딱 결합하면서 조직 전체가 위험 신호를 위험으로 보지 못하는 일상적 부적합 상태에 빠졌고 비극을 체계적으로 생산해내고 만 것입니다. 자, 이 분석들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전혀 다른 사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이번에는 우주 산업에서 자동차 산업으로 한번 넘어가서 포드 핀토 사례를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보통 포드 핀토 사건 하면 사람 목숨값을 돈으로 계산한 비윤리적인 기업의 상징처럼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연구를 보면요. 그 유명한 메모는 사실 핀토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고 당시 핀토의 위험 수준은 업계의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수용 가능한 위험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챌린저5 이야기처럼 여기에도 단순한 기업의 악행, 그 이상의 복잡한 진실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핀토의 연료 탱크 문제도 챌린저4의 오링 문제와 본질적으로 같았다는 겁니다. 당시의 치열한 경쟁 또 규제라는 환경 속에서 그 정도의 위험은 업계 전체가 그냥 용인하는 정상적인 수준이었던 거죠. 이건 특정 개인이나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에 퍼져 있던 일탈의 정상화 현상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명확해졌습니다. 재난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 때문에 벌어지는 거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실패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제 진단을 넘어서서 예방을 위한 해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해답의 실마리를 고신뢰 조직, 영어로는 HRO라고 부르는 개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발전소처럼 정말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되지 않는 아주 복잡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놀랍도록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는 그런 조직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 조직들은 나사와는 정말 정반대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들은 실패에 대한 집착을 보여요. 작은 실수나 이상 징후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죠. 또 단순화하려는 유혹에 저항합니다. 복잡한 문제는 그냥 복잡한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요.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에 아주 민감하고 문제가 터져도 빠르게 회복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직급이 아니라 실제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패를 막는 문화의 핵심인 거죠. 조직 문화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개인의 태도인데요. 바로 주의 깊은 관계 맺음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서 내 일만 잘하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엔지니어가 부품에서 작은 이상을 발견했을 때 그걸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팀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먼저 생각하고 소통하는 것. 바로 이런 태도가 시스템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힘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의 선택과 조직의 압력이라는 이 핵심적인 긴장 관계를 정리하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는 결국 윤리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집니다. 일이 터진 뒤에 범인을 찾는 소극적 책임을 넘어서서 애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고민하고 개선하는 적극적 책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예방의 윤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문제는 몇 개의 썩은 사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과를 썩게 만드는 상자 자체의 설계에 있다는 거죠. 진정한 예방은 개인의 실수만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속해 있는 이 복잡한 시스템 자체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끔찍한 재앙이 발생했을 때 과연 개인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이것이야말로 현대사회의 기술윤리와 재난관리가 마주한 가장 근본적인 딜레마가 아닐까 싶습니다.